저는 올해로 결혼 9년 차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못 참고 대판 싸웠네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하며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고 시부모님들은 정년퇴직하면서 아버님의 퇴직금과 평생 모아온 돈을 다 합쳐서 3층짜리 작은 꼬마 건물을 구입하셨어요. 1층에 편의점과 작은 철물점이 하나 있고 2층은 2세대가 살고 3층에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낡고 작은 건물입니다. 그래도 1, 2층에서 나오는 월세 받으면서 두 분 생활비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예요. 저랑 남편이 9년 전에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우리 둘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시부모님 건물 2층에 한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만 드리기로 하고 3년을 살았는데 그때는 아이 낳기 전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 때라서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이게 뭐가 뭔지 개념도 없었어요. 허구한 날 시어머니가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사람 없는 빈집 냉장고 다 뒤져보시고 저희 집 화장실 청소 상태까지 검사하셨지만 제가 능력이 없어 어머님 댁 아래층에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었죠. 그래도 그 집에서 살면서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수록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장만해서 분가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우리 두 사람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고 은행 대출이 절반이 넘지만 20년도 넘은 18평 아파트를 구입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집 사서 분가했을 때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고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는 진정한 신혼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었죠. 분가한 덕분인지 6개월 만에 지금의 딸도 갖게 되었고 정말 행복의 연속이었어요. 그 집에서 5년 가까이 살면서 우리 세 가족이 정말 알콩달콩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넓고 좋은 집도 아니었고 생활에 넉넉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세 식구가 서로 보듬어가며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년 말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이 당첨되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슬슬 집도 좀 넓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조금 오래된 낡은 아파트다 보니까 아이 키우기에는 주변 환경이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고 신축 아파트의 깔끔한 주변 환경에 반해서 뭔가에 홀린 듯이 청약을 신청하게 되었죠. 운이 좋게도 저희가 당첨되긴 했는데 수중에 여윳돈이라곤 하나도 없어서 당장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옵션비, 중도금이자 낼 돈도 부족하더라고요. 중도금 이자야 남편이랑 버는 돈에서 억지로 쪼개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때 살고 있던 18평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가면서 새 집에 밀어넣을 돈이 도저히 없었어요. 분양권을 포기하고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남편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부모님들과 상의 끝에 올 3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 어머님 건물 2층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으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18평 아파트는 완전히 처분해버리고 그 돈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계약금과 옵션비 등등을 다 처리할 수 있었죠. 어머님 댁에서 딱 2년 정도 살면 그 사이에 저희 집이 다 지어지고 그때는 딸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의 집에서 월세살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거 돈 좀 아껴보겠다고 시댁 밑으로 들어온 것부터 저의 큰 실수였었죠. 사실 그때는 돈이 너무 팍팍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아파트 잔금 치러줄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올 초부터 어머님 댁 2층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시집살이가 다시 시작되었죠. 신혼 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라서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참고 넘겼는데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님 폐악질 하는 것들이 너무 못마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고 저랑 남편 없을 때 빈집에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싫었지만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만 내고 살게 해주시는 혜택을 포기하기 싫어서 억지로 참고 살았죠. 그놈의 돈이 뭔지 지금 생각해도 참지 말고 그냥 초반에 바로 못 살겠다 뛰쳐나갔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집 찾아오고 살림 뒤집어 까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폭발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얼마 전에 남편과 제가 쉬는 날 시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날도 풀리고 벚꽃도 예쁘게 폈기 때문에 주말 내내 집에만 있긴 힘들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저희 부부랑 딸만 데리고 놀러 갔을 건데 시부모님 댁에서 기생하며 살다 보니 어떻게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갈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 니들끼리 갔다 와라라고 하신다면 못 이기는 척 우리 세 가족만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에게 저희 주말에 공원으로 꽃놀이 갈 건데 어머님 아버님도 약속 없으면 같이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알겠다며 같이 가자 하셨죠. 저희 차는 낡고 작은 차라서 아버님의 큰 차를 남편이 운전하고 가기로 했고 11시에 출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날 당일 아침 9시에 어머님이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 심부름 다녀왔더니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 넘어서 그때 밥을 먹기도 뭐하고 남편도 그냥 나중에 점심 먹겠다고 해서 그대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아침 걸으니까 저도 덩달아 혼자 차려 먹기 귀찮아서 건너뛰었고 아이만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우유랑 시리얼 조금 먹이고 작은 빵 한 조각을 아침으로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11시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만나서 아버님 차에 다 같이 타고 출발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과 우리 아들에게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더니 남편이 안 먹었다고 점심에 맛있는 거 먹자고 대답하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분노가 시작되었죠. 평소에 좀 예민한 편이고 과대망상증이나 분노조절장애와 피해의식이 엄청 심하신 분입니다.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남편 밥도 안 챙겨 먹이고 뭐 했어? 하고 애 앞에서 쏘아붙이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어머님이 아침 9시에 심부름 시키셔서 나갔다 오지 않았냐고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세 가족 아침까지 다 챙겨 먹고 나왔을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 나들이라지만 그래도 모처럼 놀러 가는데 저도 8시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아이 챙기고 준비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이 보냈어요. 어머님은 네가 밥 다 해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면 내가 심부름을 보냈더라도 5분 만에 밥 다 먹고 나왔을 텐데 그걸 왜 못하냐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고 결국 그 소리에 놀라서 제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가 출발하고 1분도 채 안 걸린 상황이었고 아직 건물 주차장도 제대로 다 빠져나가지 않은 채 어머님이 큰 소리를 치며 저보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여자가 너무 한심하다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도저히 이대로 한 차를 타고 어머님이랑 놀러갈 기분이 아니라서 저는 안 갈 테니까 나머지 가족들끼리 놀러 가시라며 차에서 내렸고 아들은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고 자기도 안 간다고 하길래 아들을 안아들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에 어머님이 본인에게 반항하는 걸로 느끼셨는지 차에서 내리더니 건물 계단까지 쫓아 올라오셔서 제 뒤통수에 대고 내가 내 아들 심부름 좀 시킨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하면서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죠.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악다구니를 쓰셨기 때문에 아마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동네 이웃분들까지 주말 아침에 우리 시어머니 목소리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다시 저보고 싸가지가 없다는 둥 개뿔도 없는 것이 시집와서 지 잘난 맛에 산다 하시면서 3층 어머님 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나들이는 엉망이 되고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남편이랑 집에 들어와서 간신히 분노를 삭히며 참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달래가면서 어머님 댁에 눈치 보며 살기 싫으면 어차피 딱 2년만 살면 되니까 나가서 월세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살자고 이야기했고 그때는 저도 돈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집 현관문을 멋대로 열고 들어오셨고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저랑 결혼한 뒤로 자기 아들 행색이 초라해졌다며 너가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허튼 곳에 쓰니까 그 나이 먹고 자기들 건물에 빌붙어서 사는 거 아니냐면서 인신공격까지 하셨어요. 솔직히 결혼한 뒤로 남편에게 옷 한 벌 마음 편하게 못 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 눈치 보며 얹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 모아서 내 집 장만을 하고 싶었고 그때 버릇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편이랑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속 편하게 물건 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건 저희 아들뿐입니다. 지금 어머님 댁에 빌붙어 있는 것도
남편과 제가 아끼고 아껴서 저희 집을 분양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지. 결코 제가 돈을 허투루 써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들까지 보는 앞에서 어머니한테 제가 욕을 먹기 시작하니까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화가 단단히 나서 어머님 보고 나가시라고 했고, 남편의 손에 떠밀려서 저희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내가 처음부터 너는 마음에 안 들었어. 한 번만 더 나한테 대들면 너희들 이혼시킬 줄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남편이랑 살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 입에서 이혼이란 말은 한 번도 꺼내본 적도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참고 살았지. 특히 우리 아이를 낳은 뒤로는 절대 헤어질 상상조차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저한테 이혼을 시킨다만다 하시는지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도 이제 그만 참으라고 하고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에 집 구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자고, 앞으로 2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살다간 자기가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답니다. 이사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은 건 도저히 그냥 넘기기 힘들더라고요.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들을까 싶어서 바로 3층 시어머니 댁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시자마자 어머님에게 서류를 한 장 집어던졌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이혼 서류예요. 제 거는 다 작성했고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었으니까 어머님 아들에게 나머지 반 쓰라고 하고 도장 찍고 제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모가 황당했는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2층으로 내려와 버렸고, 나중에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3층에서 남편을 호출해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층간소음도 심하고 방음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3층에서 시끌벅적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어려웠지만 남편이랑 시아버님도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뭐라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내려와서는 저보고 이혼 서류 써서 드렸냐 묻길래 어머님이 이혼 이야기하길래 나도 홧김에 그랬다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그냥 잘했답니다. 앞으로 다시는 어머님이 우리 집 찾아올 일도 없을 거고 저한테 말도 걸지 않으실 거래요. 그리고 집은 하루라도 빨리 구해서 나갈 거니까 저보고 월차라도 내서 부동산이라도 가보라 하길래 알았다고 했죠. 그 일이 있은 후 사흘 만에 새 집을 구해서 계약을 했고 열흘 만에 이사 나왔어요. 비록 보증금도 내야 하고 월세도 어머님 댁에서 살 때보다는 더 내야 하지만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네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더 나가는 거야. 살림하면서 더 아끼고 줄이면 되니까 큰 상관없어요. 그저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왜 돈 몇 푼에 쩔쩔매면서 시댁에 다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예전에 셋이 살 때처럼 저희 가족은 행복해졌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이라면 더 이상 시부모님이 저한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손자 사진 좀 보내라, 영상통화 좀 해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시던 분들이 제 눈치만 보면서 저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남편에게만 연락하시더라고요. 저야 아쉬울 거 하나 없고 예전에 비해 너무 편해졌죠. 빨리 분양받은 저희 아파트 공사가 끝나서 새 집으로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생 살면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시부모 도움은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돈이 좀 없을 뿐이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